자, 지금부터 과학계에서 가장 머리 아프면서도 또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인 양자 의식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인가 어떤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현대 물리학의 가장 성공적인 이론이 던지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골치 아픈 질문입니다. 네, 양자역학은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현대 물리학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어떤 조용한 당혹감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에 대한 이해에 거대한 균열이 있다는 뜻이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의 평범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두 가지 핵심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 딱 하나로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양자 입자는 다릅니다. 아무도 관찰하지 않을 때는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인 상태, 즉 모든 가능성이 뒤섞인 중첩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다음입니다. 이 흐릿한 가능성의 구름이 관찰하는 순간 딱 하나의 현실로 붕괴한다는 건데요. 정작 양자 이론은 이 붕괴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측정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행위 자체가 단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 중에서 현실을 창조해내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죠.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어디까지를 관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이고요. 우리를 마음이라는 세계로 곧장 이어지는 아주 깊고 깊은 토끼굴로 이끌게 됩니다. 자, 이 관찰의 정체를 끝까지 파고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물리학자 존 폰 노이만인데요. 그는 이 관찰의 연쇄 과정을 따라가다가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입자를 검출기가 측정하고 그 검출기 정보를 우리 눈이 보고 눈은 뇌로 신호를 보내죠. 폰 노이만은 이 과정에 있는 검출기 눈, 뇌 같은 모든 물리적인 것들 역시 양자 시스템의 일부라고 봤습니다. 그럼 붕괴는 거기서 일어날 수 없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바로 비물리적인 의식적인 경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계의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 의식의 어려운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뇌 속에서 수많은 전기 신호와 화학 물질이 오고 가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걸 내면에서 느낌이라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느끼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쩌면 물리학의 관찰자 문제와 신경과학의 주관적 경험 문제가 사실은 하나의 문제를 서로 다른 쪽에서 바라본 동전의 양면 같은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아는 가장 복잡한 구조물, 인간의 뇌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탐험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가장 유명한 시도는 물리학계의 거장 로저 펠로즈와 마취과 의사인 스튜어트 하메로프의 협업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의 이론을 조화하러 온 객관적 환원, 줄여서 옳지 오알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뇌 신경세포 안에 미세소관이라는 아주 작은 구조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양자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자 상태가 스스로 붕괴하면서 딱 그 순간 하나의 의식적인 경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놀랍게도 이 과정이 1초에 약 40번이나 반복되면서 우리의 의식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론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박이 있었죠. 아니, 뇌처럼 따뜻하고 축축하고 온갖 노이즈로 가득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섬세한 양자 효과가 유지될 수 있냐는 거였어요. 수십 년간 이게 결정적인 반박이었는데 양자 생물학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 같은 자연현상에서도 이미 상온에서 양자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만약 우리의 뇌가 정말로 양자 시스템이라면 양자역학의 가장 이상하고 신비로운 특징인 얽힘 현상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던 이 얽힘은요, 두 개의 입자가 한번 짝을 이루면 아무리 멀리 우주 반대편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운명처럼 즉각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어쩌면 우주는 분리된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된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일지도 모른다는 걸 암시하죠.
자, 이 얽힘이라는 개념, 즉 우주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의식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뇌 속의 양자 과정들이 서로 얽힐 수 있다면 어쩌면 의식 역시 두개골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의 본질에 대한 훨씬 더 급진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호프먼의 인터페이스 이론 같은 건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간이나 사물들은 사실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마치 컴퓨터 바탕화면의 아이콘처럼 생존에 유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 너머에는 상호작용하는 의식적 행위자들의 더 근본적인 현실이 숨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놀라운 이론들 중에 아직 완벽하게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데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미 인식에 아주 중요한 전환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의식이 과연 지금의 과학적 세계관에 들어맞을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백히 들어맞지 않으니까요. 새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의식이 빠진 우리의 과학적 세계관이 애초에 완전한 그림이었는가? 우리는 의식이란 그저 우주에서 우연히 발생한 부산머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관찰과 경험이 존재의 구조 그 자체에 깊숙이 짜여있는 그런 우주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의식은 우주가 어쩌다 가지게 된 어떤 특성일까요? 아니면 의식이 바로 우주 그 자체일까요?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미스터리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또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